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떠오르며 전 세계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CNN은 이 움직임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고, BBC와 뉴욕타임스 역시 글로벌 안보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2 마이클 톰슨은 작은 카페에서 혼자 앉아 커피를 휘저었어요. 갓 볶은 커피 향이 가득했지만 저의 신경은 온통 TV 화면에 쏠려 있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발표했어요. 정부는 한국이 이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꼭 쥐었어요. 몇 주 후면 한국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임무가 출발도 전에 바뀌게 생겼어요.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저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가진 나라, 미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나라를 떠올렸어요. 그들이 혼자 설 수 있다고 믿기 어려웠어요. 제 앞에 앉아있던 브라운 중위가 피식 웃었어요. 놀란 표정인데 톰슨. 제가 고개를 들어 브라운을 봤어요. 브라운은 한국에서 3년 동안 복무했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늘 흥미롭게 들려주곤 했어요. 이건 예상 못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아직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줄 알았어요. 브라운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직접 가보면 달라.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브라운은 원래 모든 걸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위험해지는 걸까? 제가 엉망이 되어가는 곳으로 가는 걸까?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밑으로 보이는 건 거대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 차들로 가득한 고속도로. 여기가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인천공항 내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터미널은 미래적이고 세련됐고 바닥은 환한 조명 아래 반짝일 만큼 깨끗했어요. 자동화된 기계들이 여행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미국 공항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짐을 찾으러 가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공항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끄럽게 떠들지는 않았어요. 혼란도 없었고 무질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건 예상과 완전 다른데.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군용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교통은 질서 정연했고 도시의 풍경은 현대적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초대형 광고판에는 최신 기술 제품들이 홍보되고 있었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낡고 전쟁의 흔적이 남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브라운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처음으로 한국 배치에 대한 제 감정이 바뀌었어요. 짜증과 걱정이 아닌 호기심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 임무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꼈던 점이 공기가 깨끗하면서 어딘가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아마 공항 푸드코트에서 나는 냄새였겠지만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겠죠. 수트가 깔끔하게 다려진 한 남성이 수화물 찾는 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중위 마이클 톰슨. 안녕하세요, 톰슨 중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유창한 영어에 깜짝 놀랐어요. 와,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의 명찰에는 박재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도와줄 직원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후덥지근한 저녁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멀리서 네온 사인이 반짝였고 간판에는 온통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 자동차, 낯선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비행기에서 먹었던 기내식은 너무 적어서 배가 고팠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브라운 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제대로 된 한국 바비큐를 먹어볼 기회예요. 기대하세요. 식당은 아담했지만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고기 굽는 진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테이블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와 작은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우리 자리에는 불판이 있는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종업원이 다가와 생고기 한 접시와 상추 바구니를 내왔어요. 그리고 말없이 작은 접시들을 놓고 갔어요. 김치, 단무지, 뭔지 모를 작은 마른 생선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절반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브라운 상사가 집게를 들고 소고기 조각을 불판 위에 올렸어요. 고기가 닿자마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기 시작했고 맛있는 냄새가 퍼졌어요. 이거 한 입 먹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약간 긴장했어요. 젓가락을 써본 적이 있긴 했지만 능숙하진 않았거든요. 고기가 금방 익었고 브라운 상사가 한국식으로 먹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상추에 고기 한 점, 마늘, 그리고 소스를 넣고 싸서 한 입에 먹는 거였어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미국 바비큐랑 완전 다르네요. 브라운 상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판에서 올라오는 열기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분위기까지 전해졌어요. 저는 씹으면서도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 정말 가까운 사이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먹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브라운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같이 먹는 게 중요한 문화예요. 사람들끼리 정을 쌓는 방법이죠. 저는 또 한 입 먹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한 임시 근무지가 아니라 어쩌면 이곳이 저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합동 군사 훈련을 할 시간이 됐어요. 정확히 어떤 훈련을 하게 될지 몰랐지만 한국 군대 훈련이 엄청 빡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뭐 우리랑 크게 다르겠어?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금방 알게 됐어요. 첫날 저는 김준호 대위님과 한 팀이 됐어요. 대위님은 키가 크고 군복도 반듯하게 차려입었어요.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톰슨 중위님. 최선을 다해봅시다. 목소리도 단단했어요. 저는 악수를 하며 최대한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대위님. 잘 부탁드립니다. 훈련 첫 번째 과제는 산악지대에서 15km 행군이었어요. 체력, 협동심, 그리고 정신력을 시험하는 훈련이었죠. 저는 등산을 꽤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길은 가파르고 바위가 많았어요. 거친 덤불도 있어서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어요. 처음에는 잘 따라갔지만 1시간이 지나자 다리가 불타는 것처럼 아파왔어요. 배낭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요. 잠깐 쉬고 갈까요? 저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대위님은 멀쩡한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목소리에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속이 상했지만 대위님의 기운 넘치는 모습에 다시 힘을 냈어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결국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제 옷은 땀으로 다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발에는 물집까지 잡혔어요. 그런데 대위님은요? 여전히 말끔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지금부터가 진짜 훈련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와, 진짜 힘들었어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대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비꼬는 것도 아니었고 가식적인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백한 칭찬이었어요. 그게 더 신기했어요. 다음 훈련은 전략 훈련이었어요. 우리 팀은 주어진 장비만으로 가상의 적 기지를 점령하는 미션을 받았어요. 저는 대위님이 바로 명령을 내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먼저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보통 장교들이 직접 작전을 짜고 지시하는 걸 익숙하게 봐왔거든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2개의 팀으로 나눠서 한쪽이 주의를 끄는 동안 나머지 팀이 몰래 침투하는 건 어떨까요? 대위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지 오른쪽에 빽빽한 숲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정말 빠르게 판단하시더라고요. 체력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엄청 빠르셨어요.
그렇게 작전을 실행했어요.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숲을 지나갔고 대위님이 선두에서 완벽하게 길을 안내했어요. 몇 분 만에 목표 지점에 도착했고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팀워크와 전략 덕분입니다. 대위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훈련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면서 저는 솔직한 감정을 말했어요. 한국 군인들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훈련 방식이 다르긴 한데 정말 효과적이네요. 대위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그만큼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때 브라운 중사가 옆에서 씩 웃었어요. 내가 말했지? 한국 군대 절대 만만하지 않다고.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훈련은 그냥 체력을 기르는 게 아니었어요.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질 거란 걸.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잠시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군 복무를 위해 온 거라고 이곳은 그냥 또 하나의 근무지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필요해서 배우다가 점점 재미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기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랑 연습했어요. 발음이 서툴러서 바리스타가 자주 웃곤 했지만 항상 격려해줬어요. 천천히 해요. 슬롤리.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브라운이랑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는 작은 고깃집에 있었는데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었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했고 달콤한 양념 냄새가 가득 퍼졌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있잖아, 나 요즘 생각 좀 해봤는데 복무 끝나도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브라운이 눈썹을 살짝 올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진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면서도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기가 집 같아요. 안전하고 현대적이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잖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게 편해요. 브라운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처음 왔을 때 비슷한 느낌이었거든. 이 나라만의 에너지가 있잖아. 사람들도 그렇고 다정이가. 그날 밤 저도 계속 생각이 많아졌어요. 군 복무가 끝난 후에 삶을 상상해 봤어요.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어요. 영어를 가르칠까? 통번역 일을 해볼까? 전혀 다른 일을 해볼까?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한국에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공부하고 현지인들과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께도 자주 말을 걸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살짝 웃으며 한국어를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저녁 저는 혼자서 동네 언덕길을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언덕 끝에 서자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고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멍하니 커피를 저었어요. 갓 볶은 원두향과 갓 구운 페이스트리 냄새가 섞여서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제이크는 의자에 기대 앉아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로저스 하사 소식 들었어요? 그가 숟가락을 컵에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일이요? 군대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갔대요. 지금은 영어 선생님이래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진짜요? 한국 떠나고 싶어 안달났던 사람 아니었어요? 제이크가 피식 웃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신기하죠. 꼭 태어난 곳이 고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로저스 하사는 늘 저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한국에 남기로 했다니. 뭔가 달라진 거겠죠. 폴 해리스는 또 알아요. 제이크가 말을 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대요. IT 기업이라는데 월급도 괜찮고 도시 생활도 재미있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었어요. 이제는 한국에 남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로저스 하사나 폴 해리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몇 년 사이 비슷한 소식을 종종 들었어요. 군인 선생님, 엔지니어, 심지어 음악가까지. 한국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 미래를 꿈꾸는 나라가 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울 거리에는 활력이 넘쳤고 고층 빌딩이 끝없이 솟아 있었으며 혁신이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도 외에도 곳곳에서 도시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었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남는다면? 직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한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왠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제이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슬쩍 웃었어요. 혹시 다시 가볼 생각 있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으로요? 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커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봤어요.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실 저는 이미 그려보고 있었어요. 홍대의 네온사인 가득한 거리, 한강의 고요한 아침, 차가운 바람 속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한국은 단순히 주둔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느새 저에게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제이크가 제 커피잔에 자기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제 생각을 끊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몇 년이 흘렀지만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순간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선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웅성거림이 이제는 익숙하고 정겨운 리듬처럼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군복을 입고 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들어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테두리를 따라 문질렀어요. 손때가 묻어 오래된 종이가 조금 닳아 있었죠.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여기서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군대 배치였던 곳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어요. 벽시계를 흘기 봤어요.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은 끝났지만 한국의 직장 문화에 익숙해진 지 오래라 이 정도는 이제 자연스러웠어요. 그래도 오늘은 달랐어요. 코트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선선한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근처 고깃집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고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카페와 길거리 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예전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처음 보낸 날들, 한국어를 잘 몰라 어색하게 주문하던 순간들, 인사할 때 고개를 너무 숙이거나 덜 숙여서 실수하던 기억들, 그리고 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일들까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어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주문할 때도 망설이지 않아요. 길을 잃을 걱정도 없어요. 역에 도착해서 교통카드를 찍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실수로 저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학생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아요. 그의 친구들이 옆구리를 콕 찌르며 웃었어요.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저는 웃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묘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양인의 얼굴로 한국어를 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터널을 따라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군대는 제게 규율과 목적을 가르쳐줬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깊은 걸 선물해줬어요. 바로 소속감이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 파견된 외국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소리도 냄새도 문화도 이제는 다 익숙한 제 집이 되었어요. 지하철이 제 정거장에 멈추자 저는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밤은 길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늦은 밤 카페가 코너를 돌면 나올 곳에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플랫폼을 걸어 나왔어요. 오늘도 또 다른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